이들은 다름 아닌 유태인 가문이었습니다. 미국 은행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대략 300억 원 정도 현재 억류한 상태이고, 1994년도에 태어났던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 북한 지역을 여행하고 평양을 나오는 길에 그 호텔에 붙어 있었던 그 포스터 한 장을 떼서 갖고 나오다가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 때문에 그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은 북에 억류되어서 갖은 고문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마침내 고향 땅 미국 신시내티로 돌아와서 불과 6일 후에 사망을 하는 그런 비참한 꽃다운 청춘이 생을 마감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프레드 원비어 아버지와 신디 원비어 어머니 두 분은 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이들은 자기들의 가족 역사까지 밝히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유태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는 최근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에서 이 천인공노할 이 세상의 가장 악랄한 테러 집단들, 살인마 집단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고,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분별력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나타내보면서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해보는 매우 분별력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드 원비어와 이 신디 원비어 부부는 이 정도에서 그쳤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본인들이 유태인 집안의 후손이라는 점, 자기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점은 이제 만천에 공개를 하고, 미국의 법정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아들 오토 원비어의 사망에 상당할 수는 없겠지만 5억 불이라고 하는 북한으로부터 보상금, 벌금을 내도록끔 미국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5억 불이면 한화 대략 6천억 원이 좀 넘는 돈이 될 텐데,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미 미국 은행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대략 300억 원 정도 남짓하게 현재 억류를 한 상태이고, 이 지구상에 곳곳에 퍼져 있는 북한 괴뢰의 자산들을 동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한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달래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은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에 대한 이 보상과 배상을 국제사회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한 영향으로 2017년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에서만 결의됐을 뿐만 아니라 북과 거래를 하는 어떤 회사나 은행들도 금융 제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파산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과 그 어떠한 거래나 특히 금융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시도되었던 북한 제재에 대한 법을 위반했던 것인데, 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유엔에서까지 결의가 된 북한 제재 법안을 위반한 문재인 정권의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필경,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형벌이 우리 머리 위에 불덩이로 쏟아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엄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또 철저한 대비를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우리나라에 가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은 그 순간 다 동결이 됩니다. 뭐 작은 부분이겠지만 해외에 자녀를 유학시킨 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문재인과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와 같은 범죄 행각에 가담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냈던 서훈과 박지원이요,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정의용이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철이나 이인영이나 이런 자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지만은 그 하수인으로 그 북한을 돕는 일에 종사했던 자들이 대략 최소한도 1000에서 2000명이 넘어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자들은 전부 다 국제법정에 세워서 그 범죄 행각을 이실직고해서 그 죄를 받아야 되겠죠.